안녕하세요. 트로스트 언니 어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울증이었을 때 특별히 효과를 봤던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 3가지 추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 심각하다거나 꼭 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글을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펜을 쥘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가끔 뭐 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글씨 이상하게 나오고 일기를 쓰시지 않는 분이면은 글이라는 거를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낙서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뭔가 SNS, 싸이월드 시절 감성, 페이스북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거기서 되게 재미나 치유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우울증 걸리고 나서 하고서 되게 드라마틱했던 건 뭐냐면 한 기억이나 한 감정, 하루, 어떤 관계에 대해서 써본 건데 어디다 올릴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한번 끝맺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평생 생각이 안 나던 디테일들이 글을 쓰면서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글을 완성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기억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글, 이 기억, 이거는 이것으로 이제 끝, 이렇게. 나는 이제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된다는 것을 안다 라고 제가 그 글을 끝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딱 완결이 되고 나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무언가 지나간 사건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글쓰기는 참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을 구체화 시켜보는 연습이죠. 우울하다. 나는 우울하다. 우울이라는 게 뭘까? 내가 정확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 가라앉은 나를 보는 내 마음은 참담하다. 이렇게 우울의 감정을 조금씩 더 들여다 보는 거죠. 글을 통해서. 네, 그래서 어떤 주제로 무슨 글을 쓰시든지 간에 저는 글쓰기라는 활동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던 어떤 덩어리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고 내가 그걸 읽어봄으로써 좀 객관적이 된다고 할까요? 구체적이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정일기 쓰시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최고의 습관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어떤 것을 글로 표현해 보려고 시도를 일단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밤 두 번째. 두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제가 원래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던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부끄러운데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잘 안 하고 못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휴직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한 달쯤 지나서 나 방에 우두커니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벽을 쳐왔지만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고프구나라는 거를 그냥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되게 무력한 존재한테 주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봉사활동을 찾아봤었고 저는 좀 제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어떤 애착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영유아 봉사를 찾았었거든요. 그 위탁모 선생님들이 잠깐 교육을 가셔야 되는 동안 아이를 잠깐 임시로 제가 케어하는 그런 식의 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교육 받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있는데 그냥 끝없이 애기야 넌 너무 소중하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참 예쁘구나. 그런 마음이 입으로도 터져나오고 마음으로도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눈으로 보고 내가 안아보니까 어렸을 때 나도 저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력한 존재였잖아요. 내가 뭐를 잘해서 예쁨 받고 애기가 해봤자 뭘 잘하겠어요. 안 우는 거? 그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 존재 자체로 참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나도 그랬겠구나. 나라고 다르지 않구나. 너도 참 예쁘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제 확 들어오면서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내가 막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몇 번씩 그런 봉사활동을 이제 복직하면 다시 못하니까 그런 일회성 그런 봉사활동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누구든 그 아이가 됐든 뭐 강아지가 됐든 치매 노인이 됐든 뭐 어떤 주위에 있는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언가를 도움을 드리면서 그 사람이 나라고 감정이입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받고 싶은 도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감정, 지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남한테 먼저 줘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는 굉장히 많이 치유받았어요. 그 아이에게 먼저 내가 받고 싶은 사랑, 내가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먼저 줘봄으로써 그 아이가 나한테 반응하는, 그냥 그 애가 나한테 뭘 해줬겠어요. 그냥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조금 후련했다. 그런 거죠. 근데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증이 아니어도 뭐 일반인 모두 뭐 다 추천하는 활동인데 특히 이제 마음이 조금 아프시다면 그리고 내가 남을 돌볼 여력이나 그런 게 조금 있으시다면 남을 먼저 케어함으로써 본인이 케어받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광범위한 건데요. 일상에서 하던 모든 것들 중에 안 해봤던 거를 많이 시도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 가본 길로 집 가기, 버스 안 타고 따릉이 같은 거 타보기, 뭐 안 보던 프로그램, 안 보던 책 종류 읽어보기,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게 의식적으로 한 거였는데 왜냐면 우울증이라는 거는 원래 재밌어 하던 것들, 내가 흥미로워 하던 것들을 흥미를 잃는 게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재미를 못 느꼈어요. 너무 삶이 불투명하고 뭐 아무 자극이 없는 그 어떤 유리통 안에 갇혀서 이렇게 물 안에 멍멍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약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울고 다 약 먹고 자고 이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뭐 물 안에 잠겨있는 사람처럼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정신이 너무 몽롱하다 싶어서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일상에 변화를 줘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극을 줘보려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따릉이 탔던 거. 재밌었어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러 어디 가는 뭐 익숙한 길인데 버스 안 타고 따릉이 한번 타보고 힘들어서 낑낑거리고 다시 따릉이 주차하고 다시 버스를 타더라도 그 기억이 그냥 좀 뭐 재밌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원래는 되게 제 스타일이 있었어요. 제가 입는 옷의 스타일이. 근데 절대 안 입어본 스타일 막 스포티한 어떤 그런 옷을 입어봤는데 그런 것도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일상에 다른 포인트들을 만들잖아요. 생각보다 어울리는데 그냥 생각보다 재밌는데 하면서 멍했던 것들에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저는 그 시기 자체를 기억할 때 그냥 6개월 정도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편집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도들이 기억에 좀 남아요. 그때 살아있었구나. 뭐 그때 그래도 간혹 즐거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한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아졌으면 좋겠고 뭔가 복잡한 마음이 참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경험도 여러분이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다른 팁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저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